민서연은 서울 강남의 부유한 한옥 대저택, 넓지만 차가운 침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과 강지훈이 5년 동안 함께했던 화려한 혼수 침대에 멈췄다. 한지로 된 창밖에는 초여름의 장마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곡선,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이 순간 그녀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5년간의 결혼, 5년간의 기다림. 하지만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남편의 독한 비난과 시댁 식구들의 경멸뿐이었다. 텅 빈 바에 위에 손을 얹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자신일까? 아니면 남편일까? 강지훈은 늘 그녀를 탓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진실이 그렇지 않음을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 아침 선선한 날씨에 그녀는 몰래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녀왔다.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받은 결과에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문제는 남편 강지훈에게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임이었으나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주저앉아 검사지 결과지를 쥔 채 눈물이 났다. 5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수모를 감내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한마디 거짓말 때문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마음속에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다. 평범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는 반드시 필요했다.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이가 없다면 언젠가는 이 씨 집안에서 쫓겨나고 다른 여자에게 자리를 빼앗길 게 뻔했다.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시아버지 이태준 회장. 한국 재계에서 유명한 이 씨 집안의 실세, 한옥저택의 주인이자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50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멋진 외모와 관록, 남다른 아우라를 자랑했다. 집에서는 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깊은 눈빛은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 판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흰색 실크 가운을 걸친 뒤 방을 나섰다. 한옥의 호두나무, 마루의 발걸음이 또각또각 울렸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결연한 한 여자의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이태준의 서재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서재 안에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민서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태준의 서재는 한국식 수묵화, 참나무 책장, 흰 매화가 꽂힌 꽃병 등으로 장식된 미니멀리즘 공간이었다. 서연의 심장은 크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흑단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가 문을 닫는 그녀를 예리하게 바라보았다. 한옥 서재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태준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소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날 찾았니?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가까이 다가섰다. 아버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태준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펜을 내려놓았다. 무서운 일이니? 서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이가 필요해요. 이태준은 잠시 놀랐으나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다잡았다. 야도 강지훈 씨가 불임이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 집에서 버림받을 겁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에요. 죽음처럼 고요한 침묵이 서재를 감쌌다. 이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손에 쥔 소주잔을 살짝 쥐었다. 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서연아?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심입니다. 이태준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섰다. 깊고 예리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떤지 정말 아는 거니?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하지만 더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볍게 웃었다. 야, 내가 생각처럼 쉽게 내가 승낙할 거라 생각하니? 서연은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예, 만약 도와주신다면 저는 아버지께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배신하거나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을 거예요. 이태준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예, 충성. 네가 생각하는 충성이 무엇인지 아니, 서연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말했다. 예, 어떤 조건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이태주는 비웃듯 가볍게 웃으며 위험한 빛이 스치는 눈으로 말했다. 너의 제안을 생각해보마. 서연은 즉각 거절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돌아서려다 문을 나가기 직전 이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이 길로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명심해라. 서연은 주먹을 꼭 쥐고 결연한 눈빛으로 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 어둠 속에는 시어머니 박희정이 모든 대화를 들은 채 서 있었다. 깊은 눈동자엔 복잡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두근거리는 심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 때문이었다. 이제 위험한 씨앗이 뿌려졌고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후톤 침대에 누워 한옥 천장을 바라봤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이태준의 말이 떠올랐다. 이 길로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예? 아침이 밝자 전통 좌식 테이블이 놓인 다실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남편 지우는 늘 그렇듯 차가운 표정으로 신문만 보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유,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지우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오늘 밤에 약속이 있어.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가 또 유은채를 만나러 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말없이 미역국과 김치로 아침을 먹으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맞은편엔 박희정 시어머니가 앉아 은근히 그녀를 관찰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보여, 서연아?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봤다. 예,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 박희정은 녹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이 집에서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서연은 눈을 깜박이지도 않았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항상 조심할게요. 아침 식사 후 방에 들어온 서연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 밤 11시 서재에서 그녀는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젠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다. 밤이 깊어 한옥저택은 고요했다. 서연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복도 마루를 따라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다. 이태준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심장이 뛰었지만 떨지 않았다. 이태준은 팔짱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 일을 할 생각이냐?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수정이다. 선택해라. 서연은 두 손을 꼭 쥐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예상치 못한 선택권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를 조종할 줄만 알았는데 뜻밖에도 선택권을 줬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자연적인 방법이요. 이태준은 잠시 의아한 듯 바라보았지만 별로 놀라지 않았다. 확실하냐? 네, 그래야 흔적도 남지 않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졌다. 그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김준하 변호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그는 이 녹음 파일로 이씨 집안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후회 없이 누웠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택했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이가 필요했다. 며칠 후 그녀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구역질, 피로, 어지러움. 병원에서 임신을 확진받은 날 서연은 거의 울 뻔했다.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후퇴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민서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곧이시 집안에 퍼졌다. 남편 지우는 소식을 듣고 얼어붙은 듯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고 기쁨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물었다. 드디어 당신도 임신했네. 천천히 서연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네, 드디어 당신에게 아이를 줄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지우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DNA 검사를 하고 싶어. 한서연은 손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당연하지요. 숨길 게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도 바깥에서는 한태준 회장이 조용히 서서 부부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강민호가 의심하는 것에 그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한서연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였다. 태준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어찌되었든 그 아이는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걸로 그는 원하는 걸 얻게 됐다. 하지만 한서연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박지훈 변호사였다. 그녀는 지훈을 몰래 조사하며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뭔가 그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녀는 반드시 찾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 역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서연은 서울병원 진료실에서 나와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녀를 들뜨게 하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것이자 이 한씨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 아이가 바로 그녀를 상상도 못할 전쟁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했다. 한씨 가문의 한옥저택으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이미 변해 있었다. 전통 한복을 입은 하녀들은 전과 다르게 경계와 존경이 뒤섞인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다. 임신 소식이 발표된 이후 그녀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한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강민호는 예전보다 그녀에게 더 신경 쓰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의심을 더욱 키웠다. 김혜정 시어머니는 여전히 관찰자 입장이었다. 축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매번 서연을 보는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인물은 태준의 개인 변호사 박지훈이었다. 그가 가진 비밀이 너무나 컸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코 그를 놓아둘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을 청담동 고급바에서 만났다. 그가 들어서자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잔을 들어 미소 지었다. 긴장해 보이네요. 지훈은 자리에 앉아 팔짱을 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가의 안주인이 저를 직접 부르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녹음 파일 가지고 있죠? 지훈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똑똑하시네요. 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면 돼요?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서연은 잔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럼 원하는 게 뭐죠? 그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다. 왜 그렇게까지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했는지 알고 싶군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더는 선택지가 없어서요. 지훈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럼 내가 뭘 해주길 바랍니까? 한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녹음 파일을 없애주세요. 대신 제가 회장님 곁에서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내가 왜 회장 곁에서 빠져나가야 하죠? 서연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그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쓸모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버림받을 겁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이 맞는 말을 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오직 서연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태준의 불법 거래 내역이 들어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서연은 잔을 들었다. 이제 합의한 거죠? 지훈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눈길이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이은채가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이 바뀌었어. 한서연의 약점을 찾아냈어.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계속 지켜봐. 적절한 때에 행동에 옮길 거야. 한서연은 발을 나서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이제 지훈과 합의했으니 더 이상 그 녹음 파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비밀을 지키려면 더 많은 위험한 인물들을 처리해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강민호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며 남편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늦게 어디 다녀왔어?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기분 전환하려고 잠깐 나갔어요. 임신 중이니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민호는 시큰둥하게 웃으며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배에 손을 얹었다. 정말 내 아이가 맞아?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서울 만큼 침착한 눈이었다. 날 의심해? 민호는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 서연은 그가 쉽게 속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약점을 노릴 것이었다. 다음 날 한서연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 바로 이은채였다. 은채는 민호의 내연녀일 뿐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위험한 존재였다. 최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은채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본 뒤로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은 은채를 강남의 고급 카페로 불렀다. 은채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등장했다. 날 여기로 부른 이유가 뭐야? 혹시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야?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떼지 않았다. 간단히 말할게. 내일에 건드리면 서울에서 설 자리가 없을 거야. 은채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내가 너를 무서워할 거라 생각해? 서연은 머리를 약간 기울이며 느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네가 날 무서워하길 바라지 않아. 단지 나를 건드리면 네 더러운 과거를 전부 세상에 까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은채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미소를 지었다. 나를 조사했구나.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너도 조심해. 비밀을 파헤칠 줄 아는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녀의 말은 은밀한 위협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카페를 나섰지만 서연은 이게 결코 끝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날 밤 한태준 회장이 갑자기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차분하지만 강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네가 스스로 비밀을 잘 지키고 있지만 영원히 혼자서 모든 걸 막을 순 없어.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태주는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건 네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이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다. 마지막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갱민호.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태준을 올려다봤다. 무슨 뜻이에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 녀석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 머지않아 너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어.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태주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준비해라. 언젠가 그 녀석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맞서게 될 수도 있으니.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편조차 적이 될 수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머릿속이 복잡해진 서연은 태준의 말을 계속 곱씹었다. 강민호는 그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의심을 품은 이상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침대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 쉽게 무너질 순 없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네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 모든 걸 드러내기 싫으면 오늘 밤 파크 하얏트 호텔로 와.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이은채였다. 한숨을 길게 쉰 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갈게. 밤이 깊어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빠져나온 서연은 강남 파크 하얏트 호텔의 VIP룸으로 갔다. 이은채는 이미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 네가 올 줄 몰랐는데. 서연은 감정 없이 자리에 앉았다. 뭘 원하지? 은채는 느릿하게 와인을 따라 잔을 건넸다. 합의를 하자고.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합의? 은채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 자리를 원해. 한씨 집안의 공식 며느리가 되고 싶어. 서연은 비웃었다. 네가 꿈꾸는 건 자유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야. 은채는 고개를 갸웃하며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그래, 나한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있는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서연이 태준의 서재에서 했던 말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영상을 끄며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이걸 강민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서연은 손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뭘 원해? 은채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위험하게 웃었다. 간단해. 네가 이 집에서 나가주면 이 비밀은 묻어둘게.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은채는 이미 이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끝낼 사람이 아니었다. 서연은 천천히 잔에 와인을 따라 은채에게 들이밀었다. 자신감은 높이 살지만 네가 한 가지를 잊었어. 은채는 눈살을 찌푸렸다. 뭔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기 말했다. 비밀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모든 걸 갖게 돼. 은채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날 협박하는 거야?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아니, 단지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하게 말했다. 영상을 갖고 있어도 좋아. 하지만 네가 그걸 쓰는 순간 맨 먼저 무너질 사람은 바로 너야. 은채는 몸이 굳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서연은 방을 나서며 가슴이 요동쳤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나 좀 도와줘야겠어. 반대편에서 박지훈 변호사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어두운 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를 사라지게 해줘. 지훈은 한참 침묵했다. 놀라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대답하지도 않았다. 정말 확실해 서연아?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쥔 채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여자가 날 파멸시킬 거야. 지훈은 한숨을 쉬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알겠어. 하지만 이은채에게 손을 대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애초에 돌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지훈은 다시 조용해졌고 한참 후에 천천히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네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야.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준비됐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은 복잡했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은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퍼졌다. 출근길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한서연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으며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다. 박지훈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은채는 게임에서 퇴장당한 셈이었다. 병원에서 강민호는 급히 뛰어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는 이은채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는 그녀가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는 뒤돌아선 차에 살기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저 우연한 사고라고 믿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이은채를 해쳤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연이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한옥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이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차갑게 바라봤다. 아내는 꽤나 침착해 보이네. 서연은 살짝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뜻이야?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은채가 너를 위협한 직후에 사고를 당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수상하지 않아? 서연은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민호는 비웃듯 웃었다. 나는 우연을 믿지 않아. 서연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까지 그녀를 사랑했어?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내가 그랬다고 믿는다면 나는 더 설명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내 생각엔 당신이 걱정해야 할 건 그게 아닌 것 같아.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집안의 미래야. 나와 맞서고 싶다면 기억해둬. 당신에겐 한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명예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이 집안의 후계자를 품고 있어. 민호는 온몸이 굳었다. 그녀가 옳다는 걸 알았다. 아무리 의심해도 지금 서연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사라지면 아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가 필요했다. 서연은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배에 손을 얹었다. 날 시험하지 마, 민호. 이 싸움에서 당신은 이길 수 없어. 그녀는 방을 나서며 민호를 분노와 무력감에 젖어있게 뺐다. 또 한 번 승기를 잡았다는 걸 알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겐 단 하나의 길,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복도를 걸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호가 이대로 넘어갈 리 없었다. 그의 의심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그것만이 그녀를 당장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의자에 몸을 던졌다. 손을 배에 얹은 채 점점 자라나는 생명의 심장을 느꼈다. 이 아이는 그저 자식이 아니라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였다. 갑자기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한 일을 알아. 각오해라. 발신인은 없었다. 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가 아닐 것이다. 그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태준도 아니다. 그는 이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면 대체 누구일까? 서연은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그가 전화를 받았다. 괜찮아 서연아. 방금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너도 반드시 조심해야 해. 서연은 핸드폰을 더욱 세게 쥐었다. 이 비밀이 절대 밝혀져선 안 돼. 지훈이 낮게 한숨을 쉬었다. 너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서연은 눈을 감았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가서 어두운 서울밤을 바라봤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다음 날 민호는 그녀를 서울의 대형 산부인과로 데려갔다.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더 의심을 살 테니까. 진료 후 의사는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DNA 검사를 받고 싶어. 서연은 침착하게 보였지만 속은 공포로 가득 찼다. 내가 의심스러워?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해하지? 간단한 검사 하나만 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거부하면 바로 행동에 나설 걸 알았다. 그렇다고 순순히 따르자니 진실을 감출 수 없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하. 하지만 배가 좀 더 불러가길 기다려줘. 민호는 의심스럽게 눈을 가늘게 떴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도 그녀가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연은 태준에게 연락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태준이 물었다. 민호가 검사를 원하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할지 묻지 않았다. 태준은 항상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냉혹할 줄은 몰랐다. 이틀 후 민호가 예약했던 병원의 검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모든 기록이 불에 타 사라졌다. 원인은 아무도 몰랐다. 민호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누구도 의심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서연은 이것이 태준의 방식임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검사실 화재 뉴스를 바라봤다. 너무나 완벽하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처리됐다. 태준이 손을 쓴 게 분명했다. 그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분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마찬가지로 당장 검사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서연은 잠시 안전했지만 그저 일시적일 뿐이었다. 김혜정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다. 말투와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롭고 예리해졌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서연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혜정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며느라기, 할 말이 있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혜정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네가 임신한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이 집에서 누구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미간을 찡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어?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혜정은 천천히 이어갔다. 단 한 번만 실수해도 넌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잘 생각해. 누구도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순 없어. 서연은 손을 꼭 쥐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혜정은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마.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남겨진 서연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분명히 무언가를 알아낸 것 같았고 그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모두가 네 편은 아니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안에 확실한 위협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대체 누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가 문자를 보낸 건지 알아냈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이야. 하지만 누군가 내 뒷조사를 집요하게 하고 있어. 그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김혜정이야. 서연은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도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준은 놀란 기색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김혜정이 의심하고 있어요? 모든 걸 파헤치려 하고 있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서연은 눈에 서늘한 빛을 담은 채로 대답했다. 그 여자를 없애주세요. 태준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확실하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먼저 쫓겨날 거예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서연은 그가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혜정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모든 걸 걸었으니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날 밤 김혜정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급히 병원에서 의사가 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한씨 저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모두들 충격에 빠졌지만 그저 나이든 여인의 돌연한 죽음으로 생각할 뿐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진짜를 아는 이는 서연과 태준뿐이었다. 큰 위협을 없앴지만 그녀는 이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더 많은 적들이 남아있을 터 끝까지 싸워야만 했다. 장례식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치러졌다. 아무도 이런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관 옆에 서서 적당한 슬픔의 표정을 지으며 모두의 의심을 피했다. 뱃속을 감싸진 그녀는 시어머니를 막 잃은 임신한 며느리로 완벽하게 보였다. 강민호는 곁에서 관을 바라보며 눈빛은 냉랭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선 의심이 느껴졌다. 태주는 여전히 침착했다. 과하지도 무덤덤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장례가 끝난 후 모두가 저택을 떠난 뒤 민호는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 거실로 데려갔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은 침착하게 민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원해? 민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지. 바로 네가 조사를 받던 그때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네가 내가 관련됐다고 생각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건데? 민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연 역시 그가 결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방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다. 누군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누군지 찾았어요? 그는 신속하게 대답했다. 조사 중이지만 강민호가 사설 탐정을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아.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가 결국 움직이기로 했군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가 뭔가를 알아내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해줘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할게. 하지만 더 멀리 갈수록 돌아가기 힘들 거야.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애초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그녀는 한 명씩 모든 위협을 제거해왔다. 이은채는 병원에 누워있고 김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단 한 명, 강민호였다. 만약 그가 계속 그녀를 제거하려 한다면 그녀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일주일 후 강민호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안에는 과거, 그와 이은채가 가까이 지냈던 사진들과 함께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다. 계속 조사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거야.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알게 될 거야. 강민호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분명한 경고였다. 서연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멈출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분노만 더 커졌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한 명만이 살아남는 생존의 게임이 되었다. 강민호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서연이 한 발 앞서 나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내던지고
술잔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서연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몇 장의 사진으로 나를 멈출 수 있다고? 천만에. 민호는 그렇게 쉽게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만나야겠어. 상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한서연 그 여자를 없애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실로 내려왔다. 집안의 팽팽한 분위기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한태주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미묘한 경계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물을 따라 마시며 조용히 관찰했다. 오늘 출근 안 해? 민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민호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심리전은 이미 익숙했다. 밤이 되어 잠을 자려던 순간 휴대폰에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씨 집안에서 당장 나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서연은 한동안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누군가가 그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 한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바로 대답했다. 알고 있어. 민호가 사람을 붙여서 널 감시하고 있어. 서연은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손을 배에 얹었다. 만약 민호가 싸움을 원한다면 그녀는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너 위험에 처해 있구나.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어요?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냐?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다. 민호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태주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남편을 희생시키는 것도 꺼리지 않는구나.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 사람은 오래전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처리하지. 그날 밤 민호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음이 될 거다.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지지 않았다. 서연이 영원히 권력을 잡게 둘 생각은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처음으로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다. 누군가가 서연을 보호하고 있다. 그녀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그녀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바로 태준뿐이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편을 들기로 한 것이다. 민호는 술을 따랐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다음 술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정면으로 맞붙으면 또 실패할 뿐이었다. 그러나 서연의 약점만 찾을 수 있다면 승산은 아직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산부인과에서 진료 예약 문자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모두가 존경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한 가문의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후계자의 어머니였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기 아주 건강해요. 다만 추가로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확인하려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서려던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복도 끝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왜 병원 온 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서연은 침착하게 답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천천히 말했다. 의사랑 얘기했는데 아이의 DNA 검사를 원한대.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직도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은 거야?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냉랭했다. 나를 원망하지 마. 난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좋아요? 원하면 검사하세요. 민호는 그녀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지만 어쩌면 그녀가 함정을 파놓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좋아, 내가 준비할게. 서연은 돌아섰지만 머릿속으로는 재빨리 다음 수를 생각했다. 이 검사가 진행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결과를 조작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오자 태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가 DNA 검사를 원한단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태주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서연은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해야 해요. 태주는 비웃듯 웃으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명단이다. 내가 한 명을 매수해 결과를 조작하게 할 수 있다. 서연은 명단을 받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실이 밝혀져선 안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도착했다. 검사 결과는 조작되어 아이가 민호의 친자라는 증거로 나올 것이었다. 병원을 나서는데 민호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곧 결과가 나오겠군. 서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그녀는 민호를 지나쳐 걸었다. 속은 누구보다 평온했다. 민호가 아무리 의심해도 서류로는 그녀가 승리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 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은채가 드디어 의식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은채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머리가 욱신거렸지만 지난 며칠의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만났던 순간 그녀의 도전적인 눈빛 그리고 끔찍한 사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이 밀려왔다. 팔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봤다. 간호사가 들어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깨어나셨군요. 일주일 넘게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일주일이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어. 반드시 모든 걸 알아내야 해. 홑. 다음 날 의사가 회진을 왔을 때 이은채는 강민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오후 민호가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다. 정신이 돌아왔구나. 이은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민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어머니 김혜정의 죽음, 서연의 임신, 그리고 DNA 검사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이은채는 비웃듯 말했다. 그 여자 정말 멀리까지 갔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밝혀내고 싶은데 그녀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어. 이은채는 주먹을 꼭 쥐었다. 만약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민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어떻게? 이은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검사 결과만 바꾼 게 아니야.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이은채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 일은 나한테 맡겨. 넌 조용히 기다리기만 해. 민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가 한서연을 증오한다는 것은 확실했다. 좋아, 기다릴게. 민호가 병실을 나가자 이은채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야? 상대방은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한서연을 없애고 싶어. 짧은 침묵이 흐르다가 상대방은 비웃듯 말했다. 서두르시는군요. 이은채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날 벼랑 끝으로 밀었어. 이제 내 차례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그날 밤 한서연은 한씨 저택에 들어서며 불안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미 계획된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번에는 어쩌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저택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침묵에 쌓여 있었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거실로 들어섰을 때 강민호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 뭉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녀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계속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서연.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말이야? 민호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직접 확인해봐. 서연이 서류를 펼치자 그 안에는 또 다른 DNA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다. 결과는 민호와 일치하지 않았다.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네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네가 손댈 수 없는 곳에서 검사를 했어. 이제 더 할 말 있어. 서연은 종이를 꽉 쥐었지만 겉으론 평정심을 유지했다. 뭘 원하는 거야? 민호는 천천히 다가와 서 있었다.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넌 나를 배신했고 이 집안도 널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음을 알았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무너지면
네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민호의 움직임이 멈췄다.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이 아이가 네 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한태준 회장의 친손자야. 내가 사라지면 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옳았다. 태준 회장은 이 집안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난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아. 난 이 아이의 엄마고 한씨 집안의 합법적인 후계자의 어머니야. 그녀는 민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를 쓰러뜨리고 싶으면 모든 걸 잃을 각오부터 해.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분노로 들끓었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서연은 거실을 나와 곧장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민호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도 유리한 패가 있었다. 그녀는 몰랐지만 저택 한쪽 구석에서 한태준 회장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예리한 눈빛으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서연은 그에게도 두려울 만큼 강한 상대가 되어 있었다. 3달 뒤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한씨 집안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태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 이미 모든 대비를 마쳤다. 민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의식을 회복한 이은채 역시 더 이상 서연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적들은 하나씩 사라지거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그녀가 승자였다. 자신의 자리도 아이도 지켜냈다. 약한 여인에서 이 게임의 가장 강한 존재로 변신한 그녀.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녀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더 많은 긴장감 넘치는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